자, 10타 쪽 시험 대비 교재 10타 쪽 뒷부분 10타 쪽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15쪽 질문 없어. 16쪽 17쪽 22번하고 26번 17쪽에 몇 번? 22 22번? 22번 한번 볼게요. 자, 편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마그네슘, 산소, 얘를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 마그네슘 Mg, 우리가 말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O2, 산화 마그네슘은 MgO가 돼. 왜 MgO지? Mg가 2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라서 그렇습니다. 이온이. 자, 양쪽의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강민아. 이쪽에 산소 2개니까 여기 산소 2개 여기다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산화마그네슘이 아니니까 그럼 2를 여기다 쓰고, 그럼 마그네슘도 2개가 되니까 2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 중3에서도 쓰는 거,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방학 때 화학 반응식 쓰기 연습을 시킨 거는 그냥 그래서 고등화학의 막 원자의 구조하고 왜 이온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잖아. 지금 여기서 화학 반응식 쓰는 것도 물론 한두 문제 시험에 나오겠지만 훨씬 중요한 거는 고등과학 가서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니네는 안 하고자 하더라도 니네는 고등 가서 무조건 과학 통합과학이라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화학이 거의 베이스야. 화학을 알아야지 생물도 이해가 되고 지학도 이해가 되고 물리도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원자의 구조나 방학 때 우리 주기율표도 선생님 외우라고 하고 주기율표도 한번 설명하지 않았네. 그거 외워두면 화학의 깊이가 훨씬 더 저거 하니까 시간 날 때 방학 때 했던 것들 한 번씩 꼭 선생님 외우라고 했던 것들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 중간고사 끝나고도 선생님 화학반응식 원소 기호 요 부분은 그냥 꾸준하게 시험 외웠던 거 생각나는 셈 치고 할 거니까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럼 1.5, 2.5, 3, 5, 4.5, 7.5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1.5 근데 산화마그네슘이잖아. 얘가 2.5지. 그 다음에 3.0, 5.0 이렇게. 그 다음에 4.5, 7.5, 4.5, 7.5. 그 다음에 6, 10, 6.0, 10.0 이렇게 있지.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돼.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총 질량의 합이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수도 똑같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고. 그러면 2.5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얼마? 1g. 얘는 5g이 되기 위해서는 2g 결합한 거고, 얘는 3g이 결합을 한 거고, 얘는 4g이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비를 보면 0.5 곱하기 3, 0.5 곱하기 2, 0.5 곱하기 5니까 3대 2대 5, 3대 2대 5 전부 다 결합비, 질량비가 3대 2대 5로 결합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야. 1번 맞고요. 그럼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3대 5야. 맞는 얘기가 되고요.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에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뺀 거. 얘에서 얘 빼니까 산소의 질량 나온다. 3번도 맞고. 마그네슘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마그네슘의 질량이 늘어나니까 3대 1을 결합을 해야 되니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러면 여기서 잘 봐. 3대 2로 반응을 해 라고 하는 것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3과 2가 반응을 해서 5가 됐어.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질량보존의 법칙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질문 26번 26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편은 일정량의 10% 질산량. 여기에서 얘가 10%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 질산량, 농도. 근데 얘가 일정량이라고 얘기를 했어. 일정량. 자, 여기다가 아이오디나 칼륨,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었더니 생성된 앙금의 높이. 그랬더니 일단 선생님 이거 표부터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질산납이 A, B, C, D, E, F의 일정량 6ml를 동일하게 넣었는데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0, 2, 4, 6까지는 어떻게 됐어? 앙금의 높이가 증가했지. 자, 다시 얘 6ml에서 얘 6ml를 넣었더니 체대가 생겼어. 근데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농도도 10%야. 그럼 농도비가 1대 1이네. 되셨나요? 그러면 왜 아이오디나 칼륨 6보다 더 8, 10을 넣어도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반응할 질산납, 그 중에 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 얘는 뭘 알아보는 실험이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아보는 거. 왜? 이게 아무리 많아도 얘가 없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이야. 이 실험 자체의 목적은요. 자, 그러면 앙금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일단 이거 화학 반응 먼저 쓰고 한번 볼게요. 질산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 PB, 질산이온, NO3.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납이 2 플러스야. 그럼 누가 두 개 있어야 돼? 마이너스인 질산이온이 2개 있어야 돼. 그럼 요렇게 쓰면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이러면 32가 되니까. 그래서 PB, NO3야. 요게 이제 질산납이 되는 거야.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K, 아이오디나 칼륨. 선생님 여기 아이오딘 뺄게요. 선생님 이거 2학년 때 우리 그 뭐야 녹말 검출할 때 헷갈렸습니다. 아이오디나 칼륨입니다. 그냥 아이오디나 칼륨이 아니고요. 자, 얘하고 반응을 해서 앙금이 생기는 것은 PB. 얘는 K 플러스고 I 마이너스야. 그러면 PB I.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누가 2개 있어야 돼? 아이오딘 이온이 2개 있어야 돼. 그럼 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럼 질산이온도 2개, 칼륨이온도 2개니까 2K NO3. 그래서 얘가 앙금이 생기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아이오딘 때문에 노란색 앙금이 생깁니다 라는 것까지. 아이오딘 들어가면 무조건 노란색이야. 앙금은. 요 얘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생성되는 앙금은 노란색의 아이오디나 납이다. 맞는 얘기가 됐고요. C에는 반응하지 않아. C는 지금 누가 모자라? 아이오디나 칼륨이 모자르니까 뭐가? 네, 2번 안 하고 왜 3번 하고 다시 2번부터 먼저. B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지금 아이오디나 칼륨이 부족하지. 6ml 부피비가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앙금의 양이 증가한다 맞고 C에는 반응하지 않는 아이오디나 칼륨이 아니라 질산납이 남아있는 거지. 6ml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D에는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이 모두 반응한다. 그렇지. 6ml니까 D에는 모두 반응했고, E와 F의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으면 그럼 질산납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 그럼 앙금이 양이 더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6번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것은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이 아니라 질산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6번도 틀렸고, 일정량의 질산납과 반응하는 아이오딘과 칼륨의 양은 일정하지 6ml. 같은 농도였을 때 같은 부피비로 반응을 하더라.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18쪽 질문 있나요? 없나요? 19쪽 질문 있어요? 거기 왜 안 해? 거기까지 숙제인데? 미나? 뭐 서술형은 그냥 간단하게 제껴주는 거야? 서술형 시험 안 나온다고? 19쪽, 20쪽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다음 주에 숙제 해와라. 자, 다음 주 숙제 일단 여기 시험 대비 교재 화학 반응에서 열출입 있지? 25쪽까지 일단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운동 어디까지 했더라? 111쪽까지 했나? 111쪽까지 숙제였나? 이거 저번 주에 했었나? 안 했어? 여기까지 숙제였나? 111쪽까지 숙제였나요? 이거 풀이 안 했어? 그럼 숙제했어 안 했어? 그럼 저번 주 숙제도 안 했네. 어디부터 숙제야? 107쪽까지는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했던 거? 아, 중요 문제만 했나? 중요 문제만 하고 108쪽부터 중요 문제 빼고 나머지가 숙제였나요? 자, 그럼 108쪽 1에 5번, 3에 3번, 4에 3번, 2에 3번 갑니다. 5에 1번, 6에 3번, 7에 5번. 질문 있나요? 그 다음에 8번부터 4, 1, 1, 1, 5, 4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 다음에 110쪽에 4, 1, 4 2, 5, 1 그 다음 111쪽에 2m/s 10m 21번에 1초당 20cm씩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그리면 되겠지. 22번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게 커지고 속력 변화는 같다. 속력 변화는 같다.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 간격이 넓어지니까 속력 변화가 같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다. 자, 실력 탄탄 3, 2, 3 틀린 거 확인하고 다시 고치세요. 요 112쪽 일가 에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쪽 일가 에너지 이렇게 제목이 일가 에너지 일가 에너지. 자, 일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일이 영어로 뭐지? work. 그래서 1W라는 기호를 씁니다. 속도는 우리 V라는 기호를 썼지? 일은 W라는 기호를 씁니다. 연우야, 선생님하고 일할래? 그러면 아니요, 싫어요 그런다. 왜 싫어? 그러면 힘들어요. 일하면 힘들어요. 맞아, 일하면 힘들어. 그럼 힘이 많이 들면 일을 많이 했겠지. 우리가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야 라고 하는 말은 이 속력이라는 애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고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반비례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물리에서 모든 정의는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제곱에 비례하냐 제곱에 반비례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들면 일을 많이 한 거야? 그럼 힘의 크기에 뭐 한다? 비례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야! 힘 주고 있는데 나 힘 줬어. 근데 내가 진짜 힘을 주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야! 힘 줬는데 막 움직여. 그럼 어때? 아 진짜 힘 줘서 움직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힘을 준 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일의 정의는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이동 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 자, 1W는 힘의 기호는 뭐지? F, 펄스, F 곱하기 이동거리 S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 그래서 얘는 1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줄은 1뉴턴 힘의 단위 1뉴턴 거리의 단위 미터 1뉴턴 곱하기 1미터를 우리가 1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줄이라고 발음을 해주면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1줄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의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 첫 번째, 중력에 대한 일. 자, 우리 말을 생각해봅니다. 중력 때문에 뭐가 생기지? 물체의 무게가 생겨. 무게,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럼 중력은 항상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말은 내가 물체를 뭐 한다?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무게. 우리 무게는 뭐 곱하기 뭐지? 질량 곱하기 중력 상수. 뭐 앞에서 뭐라고? 중력 가속도라고 말 안 했는데 뭐라고 했지? 중력 상수라고 했나?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 가속도 상수.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그래서 질량의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만큼의 무게가 작용을 해. 그럼 그걸 계산한 값이 우리가 뭐가 돼?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1kg짜리는 중력 가속도 상수 9.8에서 얼마가 된다? 9.8뉴턴이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선생님 이 정도만 언급을 해놓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00뉴턴의 물체가 있다라고 칠까요? 10뉴턴이라고 할까? 10뉴턴짜리가 있고 자 여기에 10kg짜리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중력에 대해서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내가 얘를 1m 들어 올렸어. 1m 들어 올렸어. 그럼 이때 한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물체가 10뉴턴이라는 말은 지구가 이 물체를 얼마로 잡아당기고 있어?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다시 자 이게 10뉴턴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이 물체를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10뉴턴만큼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지된 상태, 힘의 평형이 되니까 그냥 정지된 상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10뉴턴보다 최소한이라도 0.00001이라도 힘을 위로 더 줘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할게.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어떻게 돼? 10뉴턴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돼. 근데 자 우리 앞에서 무슨 운동을 배웠냐면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뭐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 내가 이 물체를 10뉴턴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주면 위로 쓱 움직이지. 그 순간 힘을 빼서 내가 10뉴턴을 맞췄어. 그럼 RGM 합력이 얼마가 돼? 0되지. 그럼 이때 무슨 운동할까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10보다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만 움직이는 순간 내가 힘을 10으로 맞추면 이 물체는 움직여. 등속도 운동하면서.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라고 해야 될까?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움직이려면 10, 그래 10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내가 10을 나중에 맞췄어도 어떻게 됐어? 들어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이 최소한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은 자,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최소한의 힘은 뭐가 된다? 무게가 되는 거고 곱하기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10N이면 내 이물체를 들어올리는 최소한 힘은 얼마다? 10N 이렇게 되고 10N으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나는 10N 곱하기 1m 했으니까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된다? 10J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는 10N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10kg이라고 했지? 그럼 10kg일 때는 어떻게 된다? 중력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했잖아? 맞니? 그럼 얘는 10 곱하기 9.8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무게가 되는 거지. 뉴턴으로 이랬을 때는 땡큐지. 이미 9.8을 지가 알아서 곱해준 거니까. 그럼 여기는 곱하기 1m가 되니까 얘는 이의 양이 98J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킬로그램 있었을 때만 9.8을 곱해서 무게로 전환시켜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건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마찰력. 그러니까 이 중력에 대한 일은 물체를 뭐 할 때? 들어 올릴 때 이 얘기야.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릴 때는 무게만큼의 힘이 필요하구나. 최소한의 힘이. 자, 두 번째.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 그럼 얘는 물체를 뭐 할 때? 끌 때. 물체를 끌 때. 자, 그럼 요 물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 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자,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있어.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어. 자, 우리가 힘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용수철 저울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용수철 저울로 이렇게 해서 용수철 저울 10N의 힘으로 1m 끌어당겼어. 이렇게 하고 1kg을 용수철 저울로 10N의 힘으로 1m를 끌어당겼어. 자, 이때 일의 양 계산하자. 일은 뭐라고요? 힘 곱하기 뭐가 된다고?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힘. 자, 힘 곱하기 거리 해서 1 보게 되면은요. 자, 얘는 10kg이지. 근데 나는 힘을 얼마 줬어? 16. 그럼 나는 16. 여기도 1kg지. 힘 얼마 줬어? 16. 16. 이동 거리가 얼마야? 1m. 이동 거리가 얼마야? 1m. 그럼 한 일의 양은 둘 다 10J로 똑같다. 무게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마찰력은 이 반대로 작용하는데 똑같이 내가 10N으로 10N으로 1m를 옮겼으니까 일의 양은 10J로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뭐 질량은 어떻게 해요?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준 거니까 물체를 끌 때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 한 1의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니? 자, 이쪽 편 지워도 될까요? 정리 안 해도 될까? 이해됐으면 정리 안 해도 되고. 자, 시간 필요해? 아니야? 서윤이 시간 필요해? 아니야?
혹시 삼각비 배운 사람 있나요? 다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아시나요? 채민이도 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럼 그 얘기 조금 해볼까? 삼각비를 아니까 조금 해볼까? 하지마.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알면 돼. 하지마. 그럼 하지 말게. 고등학교 가면 이거 이렇게 배워. 그게 힘의 방향이라는 뜻인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이거하고 알다. 그럼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할까? 그럼 봐. 여기다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1kg의 물체가 있는데 내가 용수철석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아당겼어. 그래서 얘를 10N을 주고 얘가 1m를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얘는 딱 이렇게 끌고 얘는 이렇게 끈 거지. 자, 그럼 얘는 1의 양이 선생님 10줄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1의 양이 얼마일까?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얘는 10줄 작습니다. 선생님 1이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힘의 방향으로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1m 되는데 얘는 이쪽 방향인데 얘는 힘은 이렇게 힘을 주면 요 수평방향 힘이 작용했으니까 요 힘이 10N보다 항상 작은 값이야. 그게 보통 선생님 아까 삼각비 설명을 했던 게 그 얘기인데 삼각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평방향으로 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을 했을 때 대각선을 하면 훨씬 더 가지고 1의 양이 작아집니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10N이 작용했는데 얘는 요 길이는 요 10N을 이렇게 작용하면 1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 정도는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1이 0인 경우 자, 첫 번째 얘가 0이래.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가 0이면 돼? 힘이 0인 거지. 요 힘이 0인 경우는 뭐냐면 물체가 막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운동하는 물체 뒤에서 그냥 손만 대고 쫓아만 가는 거야. 난 힘 안 주는데 물체는 이동하지. 그럼 이 힘이 0일 때 당연히 이게 여기면 0이 되겠지. 자, 두 번째 거리가 0이면 되겠지. 이거지. 내가 힘 아무리 줘도 이동 거리가 0이면 1이 0이야. 자, 세 번째 힘의 뭐라고 했어? 1의 0이니까 힘의 방향으로지. 힘의 방향은 잘 봐. 자, 내가 이 물체를 지금 들고 있어. 힘 어디로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안 주면 떨어지는데? 위로 주고 있지. 무게만큼 내가 중력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위로 주고 있지. 맞니? 그럼 내가 얘를 일을 하는 힘을 위로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지만 내가 일을 한 거야. 힘의 방향이 위니까. 근데 내가 힘을 위로 주고 있어. 근데 이렇게 힘은 내가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주고 있지. 그럼 위로 가야지 1이야. 그럼 이렇게 가면 1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과 거리가 수직이었어. 힘 F와 거리 S가 서로 수직이었을 때 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이런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학교 가려고 가방을 들었어. 이랬어 안 했어? 들어 올렸잖아. 이랬지. 중력에 대한 일 있지. 그럼 내가 학교 가려고 가방을 질질 끌고 갔어. 이랬어 안 했어? 이랬지. 물체를 끄는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 이때는 1이 0이다. 왜? 내가 가방을 맸을 때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주고 있지. 그럼 위로 가야 돼. 위로 이 물체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수직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1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올릴 때하고 끌고 갔을 때는 1이지만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을 때는 1이 0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 지불놀이 아시나요? 지불놀이 뭔지 알지?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요즘 산불 나서 난리인데 돌려서 이 지불놀이지. 그럼 원운동을 할 때는 이 지불놀이를 할 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야. 그럼 얘는 내가 100바퀴를 돌리든 1000바퀴를 돌리든 힘과 이동 거리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1이 0이 된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113쪽에 여기 네모 하나에 알맞은 말 넣기하고 5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113쪽. 자, A 네모 하나에 말 넣기. 과학에서의 1. 과학에서의 1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1의 양이 0인 경우 물체에 작용한 힘이나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자, 밑에 에너지가 아직 설명 안 했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조금 이따 선생님 이거 설명할게요. 물체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됐을 때 일과 에너지가 서로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에너지 파트. 5번은 그러면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 4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1의 XO, 2의 60줄, 3의 중력 10N, 그 다음에 3m 30줄, 4에는 0. 질문? 질문 없어? 3번. 자, 무게가 10N, 무게가 중력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일. 그럼 중력이 아래쪽으로 10N의 힘으로 3m 잡아당기는 중력이 물체한 일은 30줄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또 질문? 없을까요? 그럼 선생님 112쪽에 일가 에너지 그 밑에 부분하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하면 우리 시험 범위 진도는 끝나는 건가? 자, 알겠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일가 에너지 112쪽 일가 에너지의 관계. 자, 1의 정의 얘기했어. 1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존재할 때 이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는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선생님 에너지는 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가 이 얘기냐면 자,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재산이 있고 너네도 재산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네한테 돈을 주면 선생님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얼마만큼? 너네한테 돈을 준 만큼 나는 내 재산이 줄어들고 너네는 돈을 받은 만큼 너네 재산은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러니까 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서로 돈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뭐의 변화가 생겼지? 재산의 변화가 생겼지. 그럼 에너지라는 놈은 돈하고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니네한테 에너지를 줬다라는 얘기는 내가 니네한테 에너지를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준 만큼 내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그럼 니네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뭐 A와 어떤 B에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일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일을 해주면 얘는 일을 받은 만큼 얘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거꾸로 얘가 얘한테 B가 A한테 일을 해주면 B가 A한테 일을 해준 만큼 얘 에너지는 감소하고 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이라는 놈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게 일이 되는 거야.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결국에 일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줬다라는 말은 내가 니네한테 뭘 줬다?
에너지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모든 에너지의 단위도 뭐냐면 줄이야. 일의 단위하고 똑같이 모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야. 자,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113쪽에 5번 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와 같다. 내가 니네한테 그러니까 일도 곧 에너지야. 일도 곧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고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 내가 추한테 뭘 해줬지? 일을 해줬지. 그럼 추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럼 에너지는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돼.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배울 건데 무슨 에너지를 배울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왜 또 3학년 2학기 때 배울 걸 지금 하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이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이건 키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우리 포텐 터졌다 이런 얘기하죠. 포텐셜이 뭐야? 포텐셜. 잠재적인이라는 얘기지. 잠재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 자, 얘네 둘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2학기 때 배울 거지만 얘네 둘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일단 단어 하나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럼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쉽게 얘기할게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생님,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일을 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고 여기에 지면이 있는데 여기에 지면에 말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물체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 말뚝이 어떻게 되겠어? 아래 지면에 쿵 박히는 일을 하지. 그럼 이 물체는 말뚝을 박는 일을 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뚝을 많이 박을 수 있을까? 말뚝을 많이 박는다라는 말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물체가 만약에 떨어져서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파? 더 무거울수록 아플 거라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아프겠지.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게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하냐면 높이에 비례해. 무게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 그럼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지? 9.8 곱하기 질량 m 이렇게 되겠지. 9.8 곱하기 질량 m. 높이는 하이트 해서 h.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P는 9.8mh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왜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졌겠니? 이 지표면이 기준면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했어? 들어올리는 뭘 해줬어? 일을 해줬죠. 그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물체는 뭘 가졌다? 에너지를 가졌다.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어? 내가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일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한 일만큼 얘는 뭘 갖는다?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가 돼. 높이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해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책이 여기도 책이 있어. 그럼 이 책과 책 사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자를 이렇게 끼워놨어. 그런 다음에 어떤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질량이 있겠지, 속력이 있겠지. 그럼 이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쾅 충돌시켜 두면 어떻게 되겠어? 자가 책 사이에서 쭉 이동을 하겠지. 그럼 자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그럼 같은 속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이동을 하겠지. 그 다음에 더 빠를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이동을 해. 그 말은 자, 질량 m 이렇게 질량 m 그 다음에 속력 물체의 속력 v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한 일인데 요 한 일은 자와 책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고 자의 이동거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일을 더 뭐 했다? 많이 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질량 1kg의 물체를 1m/s로 운동을 시켰더니 이 자의 이동거리가 뭐 1cm 이동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질량을 2kg짜리고 1m/s로 바꿨더니 자의 이동거리가 2cm가 이동을 했어. 그럼 힘은 일정한데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한 일에 하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지?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4kg짜리로 한다라고 치면 1m/s로 한다고 치면 얼마가 이동하겠어? 4cm를.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바꿀게요. 자, 그럼 만약에 1kg짜리를 2m/s로 이동시켰어. 그런데 얘가 몇 cm를 이동했냐면 4cm가 이동을 했어. 얘하고 질량 같은데 속력을 몇 배 했어? 2배 했지. 근데 얘는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그럼 얘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하더라라는 얘기야. 실험 결과. 그래서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 2분의 1 mv 제곱하고 이 9.8 mh는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질량 2kg의 물체가 있는데 얘는 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얼마의 에너지? 25J의 에너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이 물체는 현재 25J의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얼마로 할까? 자, 6N의 힘으로 이 4m를 이동시켰어 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줬지? 일을 해줬다. 맞나요? 그럼 이 물체는 원래 자, 이거 A라고 할까요? A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줬어. 그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으면 이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 EA 다시라고 하면 얘는 커지게 될 거라고. 그럼 얼마만큼 커지는지 보면은요. 그럼 얘는 25J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받은 일이 얼마야? 6, 4, 24. 그럼 24J를 더 받았지. 그럼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49J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이 물체를 뭐 했어? 밀어줬지.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럼 이물체는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이물체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했더니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49J이 될 거라고. 그럼 이때 이물체의 속력 V제곱은 49가 되니까 이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7m/s가 될 거야. 되셨네? 그러니까 얘 에너지가 원래 25J로 있었는데 얘가 49J의 에너지가 됐어. 2를 얼마만큼 받았다? 24J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2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 얘기를 한번 볼까? 그럼 그래프.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러면 높이 h 다시 할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 h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될 거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EK는 질량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하지. 그럼 만약에 이 운동 에너지가 속력에는 어떻게 돼? 최고의 비례니까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변했을 때는 얘가 1변하고 여기가 2변했을 때는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여기가 3이 됐을 때는 얼마가 돼? 9가 된다. 제곱의 비례해서 증가한다. 자,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요? 9.8 mH.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 물체 한 일을 해준 만큼 물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 115쪽 하고 116쪽, 117쪽 탐구 A, B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자, 115쪽 이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건 높은 것에 B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은 것에 물체가 가진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 9.8 mh 외우시면 됩니다.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자유낙하는 동안 그럼 물체가 자유낙한다는 말은 누가 무슨 힘이 작용한 거야?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중력이 한 일은 얘가 빨라지네? 중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정제에 있던 물체가 빨라지니까 6번에 4번, 7번에 55X, 8번에 125줄, 9번에 20줄, 10번에 9.8줄. 질문 있을까요? 9번에 뭐라고요? 9번에 속력? 속력은 왜? 물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잖아. 네. 속력 제곱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그냥 20줄. 속력 구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잖아. 속력 구하는 게 아니잖아.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지. 물체에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질문 없을까요? 자, 그럼 116조. 자, 여기 정리. 수레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 운동. 2번 수레의 속력이 나무 도막.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하고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밑에 하기 문제 55X5 2번에는 B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117조.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을 해?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한다. 중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무슨 에너지? 속력이 빨라지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래서 밑에 1에 555xx 2에 9.8줄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 중력이 하는 일의 양이 4배가 되겠지? 그러면 속력은 2배가 된다. 자, 요 얘기 한번 볼게요. 이거 질문이지? 아니야? 질문 아니야? 자, 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빨라져. 그럼 낙하했다는 말은 중력이 한 일이 속력이 빨라진다는 말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중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중력 mg. 중력 9.8 곱하기 m, 이게 힘이 작용한 중력 힘이지, 곱하기 h, 이거는 낙하 높이가 되는 거야. 낙하 높이.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그럼 얘는 일정한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2분의 1도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럼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되니까 속력은 몇 배? 2배가 돼. 그럼 여기서 질문.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니까 속력은 얼마가 될까? 무리수 배웠지. 루트 2배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117쪽 3번에는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 일의 양이 4배가 되고, 그럼 에너지가 4배가 되네? 그럼 이건 일정한 값이니까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돼. 그럼 속력은 2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8조. 중요 문제 있지? 1, 2, 6, 8, 12, 14, 15, 18. 여기까지 중요 문제 한번 해보세요. 20번도 있네. 자, 중요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118쪽 중요 문제. 1에 2, 4, 2에 4, 6에 2, 8에 2, 12에 3, 14에 4, 15에 1, 4, 18에 5번, 20에 19.6줄. 질문. 18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간 위에서 100g짜리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아래에서 속력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쇠구슬이 낙하는 동안 이랬지. 누가 이랬어? 중력이 중력 방향으로 당겨서 이랬지. 쇠구슬에 일을 한다. 그럼 일을 한 만큼 얘가 뭐 에너지가 생겼는데 무슨 에너지가 생겼어?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 그래서 2번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고, 쇠구슬의 낙한 거리가 1m인 경우 아래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봐. 중력이 한 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력이 한 일이라는 말은 중력이 누구한테 일을 해줬어? 물체에 일을 해줬어. 그럼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니까 물체의 에너지가 변해. 근데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했어? 운동 에너지로 변했어. 그럼 중력이 한 일은 9.8mh인데 요 m은 항상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 0.1kg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h 높이는 항상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40cm 있으면 0.4m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질량은 항상 킬로그램, 거리는 항상 미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0.1 곱하기 9.8 곱하기 1이니까 0.98줄 맞지? 그 다음에 200g. 그러면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 2배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5번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에서 쇠구슬의 성력 에너지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네? 그럼 성력은 선생님 몇 배가 된다라고 했어? 루트 2배가 된다라고 했지. 에너지가 4배가 돼야지 속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됐나요? 또 질문? 20번이요. 20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효준이가 질량 1kg짜리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옮겼다. 자, 여기가 지면, 여기가 베란다, 여기가 옥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옥상에서 지면까지는 6m, 베란다에서 지면까지는 4m야. 그럼 효진이는 질량 1kg의 물체를 옥상으로 옮겼어. 이렇게 됐네. 그럼 효진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때 힘은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얼마 이동했어? 2m 이동 곱하기 2가 되니까 19.6줄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해주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으니까 물체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를 들 때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고 내가 물체를 밀 때는 속력이 빨라지지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9.6줄 이해되셨나요? 또 질문? 또 질문?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숙제는 118에서 121까지만 숙제로 낼게. 118에서 121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 뒤에 열출입 그거 숙제 있었지? 그거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시험 대비 교재 열출입 숙제가 아직 안 끝났어. 21에서 25쪽 그것도 숙제야. 그러면 선생님 딱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뭐 하냐면 16번 하고 5번하고 16번 딱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5번, 16번 지금 해보세요. 자, 5번부터 20N의 물체가 있는데 왼쪽 경우는 얘를 끌고 들어올렸지. 그러면 요때 1 했고 들어올릴 때 1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끌 때는 10N의 힘으로 5m 했으니까 10N 곱하기 5m 하니까 50줄의 1을 하고 20N의 물체를 2m 또 들어올렸지. 그러니까 요거는 끌 때 1을 했고 들어올릴 때 1을 했지. 20N 곱하기 2m 하니까 얼마? 40줄의 1을 또 했네. 그럼 얘는 요때 20줄, 아니고 50줄, 요때 40줄에서 토탈 90줄의 1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들어올릴 때 1 했지. 들어올릴 때 1 했어. 얼마? 20N짜리를 2m 들어올렸으니까 40줄 1 했어. 근데 이쪽으로 옮길 때는 내가 힘을 위로 줬는데 이동을 이렇게 했네. 힘과 거리가 수직이니까 1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40줄 땡입니다. 그래서 90하고 40줄이니까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6번 질량이 4kg의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 근데 이 물체에 내가 힘을 줘서 이 물체에 뭘 했어? 2를 해줬어. 누구한테 2를 해줬다고요? 물체에 2를 했어. 그럼 물체가 뭐가 생긴다? 에너지. 근데 내가 물체를 뭐 했어? 밀었지. 밀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 그럼 한일 W는 F 곱하기 S 20N 곱하기 10m니까 200줄의 1을 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00이 돼야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v 제곱이 200이 돼야 된다고. 그럼 2v 제곱은 200, v 제곱은 100. 따라서 v는 10m/s. 그래서 16번의 답은 10m/s입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아까 숙제 얘기한 거 저번 주 안 한 것까지 다 해와.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